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지은이 오자와 다케토시, 출판사 필름. 어떤 것에도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죽음의 쓸모. 왜 사람들은 유독 죽음을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절대 오지 않을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은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중요한 기준을 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때 저자는 오히려 죽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25년을 호스피스 의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죽음을 여러 번 마주했고 환자의 끊임없는 질문에 늘 진심으로 답했던 저자의 글은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로 인해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도한 저자의 통찰이 빛나는 책인데요. 저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괴로움조차 인간에게서 미래를 꿈꾸는 자유를 완전하게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삶의 시작점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 결혼 후 오랜 시간 불임 치료 끝에 아이를 얻었지만 암에 걸린 환자. 정년 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폐암을 발견한 환자 등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하며 보살핀 사람들을 회고하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성숙해지고 꿈꿨던 시간들을 들려줍니다. 책에는 총 17가지 다채로운 질문이 각 장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존엄 치료 방식처럼 자신만의 정답을 적어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좋은 인생이었는지는 제3자가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격려와 응원, 환자와 가족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사로서 들려줬던 실질적인 조언을 더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오자와 다케토시. 25년 동안 3,5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본 호스피스 의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삶을 살았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3년 도쿄에서 태어나 1987년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야마가타 대학 대학원 의학연구과 의학 전공 박사 과정을 마쳤다. 구명구급센터와 농촌의료에 종사한 후 1994년부터 요코하마 코세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병동장을 역임했다. 2006년 메구미 재택클리닉을 개원했고 의료인과 복지사의 인재 육성을 위해 2015년에 일반 사단법인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협회를 설립했다. 국내 출간 저서로는 일본에서 25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의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가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고민을 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지, 목적지까지 전철로 갈지 버스를 이용할지와 같은 일상 속 작은 일부터 진로와 결혼, 집 장만과 같은 일까지 일생은 선택과 고민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치관, 업무,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문득 이대로 괜찮을지 의문이 들지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좀처럼 변화를 주지도 못하고 새로운 길에 한 발 내디딜 용기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직감으로 정하는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이치를 따지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스스로 정하지 못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야말로 만약 앞으로 1년 후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을 떠올리고 맙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 명예를 손에 넣는 데만 급급하거나 남의 눈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하는 일도 살아가는 데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거나 애초에 결정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자주 듣는 진부한 표현이지만 저 세상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떠나고 싶은가?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과 병원에서 혼자 삶을 마감해도 괜찮다는 사람과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만족한다고, 파란만장하고 재미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은지, 착실하게 살았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싶은지에 따라 삶의 방식은 다를 테고, 주변 사람의 사랑 속에서 눈을 감고 싶다면 평소에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1년 후 인생이 끝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 보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꼭 시도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나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요. 건강할 때는 아무튼 재미있어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너무 바빠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휴일에도 출장과 비즈니스 골프 같은 약속이 많아 가족과 시간을 별로 못 가졌어요. 특히 고도 성장기 때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환자들은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나라 경제의 발전을 지탱해온 삶도 하나의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선에서 물러나 나이를 먹고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때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이 해온 일에 문득 허무함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과 지위와 명예는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병에 걸리거나 일을 하지 못할 때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지해주는 것이 가족이었다며 가족이 있어서 비로소 열심히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만약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는 물음에 지금부터는 가족과 배우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거나 소중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꼭 오늘부터 그 마음을 분명히 떠올리면서 생활해 보세요. 생활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시간의 사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평소에는 바빠서 좀처럼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설날 귀성 때만 찾아뵙는다는 사람도 많겠지요. 하지만 만약 앞으로 1년 후에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번, 불과 몇 시간밖에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에는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삶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 안에서 항상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아무리 고민을 거듭하여 더 좋은 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은 남는 법이지요.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혹은 마음이 힘들 때 소중한 존재로 떠오르는 것이야말로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미래에 꿈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 하고 싶은 일, 실현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나이가 많다거나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나요? 혹은 앞으로 나이만 먹을 테고 앞으로의 인생에 특별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포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럼 앞으로 1년 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겠다거나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1년 후
삶이 끝난다면 무엇을 해도 헛되다거나 그저 조용히 마지막을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인생에서 무엇을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마음을 쓰는 일이 더 좋은 삶을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상상하거나 미래의 꿈을 안고 삽니다.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놀러 가야지. 봄이 되면 꽃 구경을 해야지. 앞으로 취미를 살릴 일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다면 과연 요리할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거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과연 일할 마음이 들까요? 혹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도 많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현재를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힘이 꺾이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50대 남성 환자는 정년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저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년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이미 몸 이곳저곳에 전이되었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1년 이상 연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환자는 정년 후에 여행만 기대하며 살았는데 지금까지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도 사실 아직 미래를 기대할 자유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는 일단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조금씩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여행이 아니라 아내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집에서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4세 때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했지만 서서히 약도 잘 듣지 않아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치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 환자는 종종 남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상담을 시작한 후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다며 병에 걸려서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다정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통해 알게 된 가족의 소중함, 인간의 선함을 글로 남겨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이 인생에서 배운 소중한 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환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상을 떠난 후에 남은 이들을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일이 바빠 좀처럼 함께할 수 없었지만 세상을 떠나면 항상 가까이에서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직접 만든 다리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는 교량업체 사원도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괴로움조차 인간에게서 미래를 꿈꾸는 자유를 완전하게 뺏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뛰어난 능력이고 자유이며 권리이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설령 나이를 먹어가도 젊었을 때보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해야 하는 일에 쫓깁니다. 일을 해야 한다. 청소해야 한다. 친구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원래는 하고 싶었던 일이라도 예정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쌓여가면 그 일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해야 하는 일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시간 관리가 엉망이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에 쫓겨 인생을 즐길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만난 50대 여성 환자도 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건강할 때의 환자는 인재 파견 회사에 근무하며 큰 프로젝트도 여러 맡았고 혼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조금씩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환자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해 살아왔다며 병에 걸려 가장 원통한 일은 어머니의 간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고 어머니를 간호해야 한다거나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되뇌며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환자는 이 질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이런 대답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간호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 오랫동안 떠안고 있던 어머니를 스스로 간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은 것입니다. 한편 환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던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 환자에게서 꼭 어머니와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병증이 제법 진행되어 앞으로 며칠이 남았을지 알 수 없을 때였는데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야 하는 일을 이루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사진 속 환자는 매우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해야 하는 일에 쫓긴 나머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해야 하는 일 하나하나를 앞으로 1년 후 인생이 끝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곱씹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일이 사라지고 현재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해야 하는 일 목록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우선도가 낮은 일은 손에서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되어 마음에도 시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언제나 마음의 목소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가야 할 길로 나아가 진정으로 나다울 수 있는 곳에 도달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것이야말로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희망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택의 자유를 무엇 하나 인정받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이 철저하게 억압되고 관리된다. 존엄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러한 상태를 말하며 나답게 살고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존엄을 빼앗기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존엄을 빼앗긴 채 1년이고 2년이고 살다 보면 사람은 분명히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항상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한다면 설령 실패한다 해도 후회가 적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좋은 삶이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애초에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복잡한 것이지요.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등 상반되는 감정이 엉키고 뒤얽히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척척 말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 숨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본심을 알기란 쉽지 않으며 자기 자신조차 내 마음을 좀처럼 알지 못하기도 하지요. 더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저와 같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환자의 본심과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 직원에게 어젯밤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듣고 낮잠을 자서 그래요. 조금 잠을 못 자도 괜찮습니다. 수면유도제를 처방할까요? 와 같은 대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함부로 이야기를 앞서 나가서는 환자의 본심을 알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럴 때 저는 반복과 침묵, 그리고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복이란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 열쇠가 되는 말을 찾아 그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침묵이란 환자가 말을 할 때까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젯밤 별로 못 주무셨군요 라고 대답하고 잠을 조금 자기는 했는데 금방 깨요 라고 한다면 금방 깨시는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반복과 침묵을 거듭하면서 환자 스스로가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며 안심하고 만족했을 때 환자와 저 사이에 신뢰관계가 생깁니다.
이 관계가 생겨야 비로소 환자는 이대로 제가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돼요. 와 같이 진정한 속마음을 꺼냅니다. 또 이러한 대화 속에서 환자 본인도 알아채지 못했던 진정한 마음과 소망이 무심코 환자의 입을 통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강경한 태도로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던 환자가 남보다 갑절이나 이 세상을 떠나는 데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던 일도 있었고, 가족에게 엄격하던 환자가 마음속으로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있던 일도 있었지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즐거웠던 일, 자신이 가장 반짝반짝하던 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것과 지난 과거에서 중요하게 여긴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도 끝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가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고민을 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지, 목적지까지 전철로 갈지 버스를 이용할지와 같은 일상 속 작은 일부터 진로와 결혼, 집 장만과 같은 일까지 일생은 선택과 고민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치관, 업무,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문득 이대로 괜찮을지 의문이 들지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좀처럼 변화를 주지도 못하고 새로운 길에 한 발 내디딜 용기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직감으로 정하는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이치를 따지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스스로 정하지 못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야말로 만약 앞으로 1년 후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을 떠올리고 맙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 명예를 손에 넣는 데만 급급하거나 남의 눈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하는 일도 살아가는 데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거나 애초에 결정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자주 듣는 진부한 표현이지만 저 세상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떠나고 싶은가?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과 병원에서 혼자 삶을 마감해도 괜찮다는 사람과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만족한다고, 파란만장하고 재미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은지, 착실하게 살았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싶은지에 따라 삶의 방식은 다를 테고, 주변 사람의 사랑 속에서 눈을 감고 싶다면 평소에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1년 후 인생이 끝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 보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꼭 시도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나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요. 건강할 때는 아무튼 재미있어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너무 바빠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휴일에도 출장과 비즈니스 골프 같은 약속이 많아 가족과 시간을 별로 못 가졌어요. 특히 고도 성장기 때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환자들은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나라 경제의 발전을 지탱해온 삶도 하나의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선에서 물러나 나이를 먹고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때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이 해온 일에 문득 허무함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과 지위와 명예는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병에 걸리거나 일을 하지 못할 때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지해주는 것이 가족이었다며 가족이 있어서 비로소 열심히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만약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는 물음에 지금부터는 가족과 배우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거나 소중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꼭 오늘부터 그 마음을 분명히 떠올리면서 생활해 보세요. 생활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시간의 사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평소에는 바빠서 좀처럼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설날 귀성 때만 찾아뵙는다는 사람도 많겠지요. 하지만 만약 앞으로 1년 후에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번, 불과 몇 시간밖에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에는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삶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 안에서 항상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아무리 고민을 거듭하여
더 좋은 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때 다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은 남는 법이지요.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혹은 마음이 힘들 때 소중한 존재로 떠오르는 것이야말로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미래에 꿈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 하고 싶은 일, 실현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나이가 많다거나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나요? 혹은 앞으로 나이만 먹을 테고 앞으로의 인생에 특별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포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럼 앞으로 1년 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겠다거나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1년 후 삶이 끝난다면 무엇을 해도 헛되다거나 그저 조용히 마지막을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인생에서 무엇을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마음을 쓰는 일이 더 좋은 삶을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상상하거나 미래의 꿈을 안고 삽니다.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놀러 가야지. 봄이 되면 꽃 구경을 해야지. 앞으로 취미를 살릴 일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다면 과연 요리할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거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과연 일할 마음이 들까요? 혹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도 많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현재를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힘이 꺾이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50대 남성 환자는 정년 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저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년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이미 몸 이곳저곳에 전이되었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1년 이상 연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환자는 정년 후에 여행만 기대하며 살았는데 지금까지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도 사실 아직 미래를 기대할 자유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는 일단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조금씩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여행이 아니라 아내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집에서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4세 때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했지만 서서히 약도 잘 듣지 않아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치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 환자는 종종 남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상담을 시작한 후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다며 병에 걸려서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다정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통해 알게 된 가족의 소중함, 인간의 선함을 글로 남겨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이 인생에서 배운 소중한 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환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상을 떠난 후에 남은 이들을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일이 바빠 좀처럼 함께할 수 없었지만 세상을 떠나면 항상 가까이에서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직접 만든 다리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는 교량업체 사원도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괴로움조차 인간에게서 미래를 꿈꾸는 자유를 완전하게 뺏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뛰어난 능력이고 자유이며 권리이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설령 나이를 먹어가도 젊었을 때보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해야 하는 일에 쫓깁니다. 일을 해야 한다. 청소해야 한다. 친구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원래는 하고 싶었던 일이라도 예정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쌓여가면 그 일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해야 하는 일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시간 관리가 엉망이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에 쫓겨 인생을 즐길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만난 50대 여성 환자도 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건강할 때의 환자는 인재 파견 회사에 근무하며 큰 프로젝트도 여럿 맡았고 혼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조금씩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환자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해 살아왔다며 병에 걸려 가장 원통한 일은 어머니의 간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고 어머니를 간호해야 한다거나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되뇌며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환자는 이 질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이런 대답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간호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 오랫동안 떠안고 있던 어머니를 스스로 간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은 것입니다. 한편 환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던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 환자에게서 꼭 어머니와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병증이 제법 진행되어 앞으로 며칠이 남았을지 알 수 없을 때였는데,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야 하는 일을 이루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사진 속 환자는 매우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해야 하는 일에 쫓긴 나머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해야 하는 일 하나하나를 앞으로 1년 후 인생이 끝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곱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일이 사라지고 현재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해야 하는 일 목록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우선도가 낮은 일은 손에서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되어 마음에도 시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언제나 마음의 목소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가야 할 길로 나아가 진정으로 나다울 수 있는 곳에 도달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것이야말로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희망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택의 자유를 무엇 하나 인정받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이 철저하게 억압되고 관리된다. 존엄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러한 상태를 말하며 나답게 살고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존엄을 빼앗기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존엄을 빼앗긴 채 1년이고 2년이고 살다 보면 사람은 분명히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항상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한다면 설령 실패한다 해도 후회가 적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좋은 삶이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애초에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복잡한 것이지요.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등 상반되는 감정이 엉키고 뒤얽히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척척 말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 숨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본심을 알기란 쉽지 않으며 자기 자신조차 내 마음을 좀처럼 알지 못하기도 하지요. 더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저와 같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환자의 본심과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 직원에게 어젯밤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듣고 낮잠을 자서 그래요.
조금 잠을 못 자도 괜찮습니다. 수면유도제를 처방할까요? 와 같은 대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함부로 이야기를 앞서 나가서는 환자의 본심을 알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럴 때 저는 반복과 침묵, 그리고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복이란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 열쇠가 되는 말을 찾아 그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침묵이란 환자가 말을 할 때까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젯밤 별로 못 주무셨군요. 라고 대답하고 잠을 조금 자기는 했는데 금방 깨요. 라고 한다면 금방 깨시는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반복과 침묵을 거듭하면서 환자 스스로가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며 안심하고 만족했을 때 환자와 저 사이에 신뢰관계가 생깁니다. 이 관계가 생겨야 비로소 환자는 이대로 제가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돼요. 와 같이 진정한 속마음을 꺼냅니다. 또 이러한 대화 속에서 환자 본인도 알아채지 못했던 진정한 마음과 소망이 무심코 환자의 입을 통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강경한 태도로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던 환자가 남보다 갑절이나 이 세상을 떠나는 데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던 일도 있었고, 가족에게 엄격하던 환자가 마음속으로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있던 일도 있었지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즐거웠던 일, 자신이 가장 반짝반짝하던 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것과 지난 과거에서 중요하게 여긴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도 끝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